간밤에 마감되었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블로크 이동훈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서명을 했죠.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안 이 법안에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 15일 정도 이후에 이제 발효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될 텐데, 이 서명에 따라서 무역 전쟁 이슈 이 부분이 더 부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서 보면 현재 이제 납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멕시코라든가 아니면 캐나다가 지금 제외됐다라는 점에서 대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강도가 그렇게 높은 법안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이 법안 자체가 이미 이제 서명이 된 단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서 좀 제외시켜 달라는 로비 아닌 로비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났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몇몇 국가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도대체 미국의 우방은 어디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어떤 발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도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는 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점에서는 이미 이제 수주 전부 다 이제 알려진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히려 강도가 좀 후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좀 내려가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밀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어떤 자신감에서 비롯된 측면도 좀 있는데요. 이런 경기를 뒷받침해 준 것은 오늘도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화가 나온 건 없습니다.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유지가 되는 내용이었는데, 세부 항목 그리고 경제 전망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해석을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좀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필요시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이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향후에 양적 완화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필요시라는 것은 현재 유럽의 경제가 나빠진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나빠질 경우에는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나빠질 경우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유럽중앙은행은 유럽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또 높여 잡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의 어떤 경기도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럼 미국도 지금 경제 상황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유럽도 경제 상황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 분쟁, 무역 갈등 이 정도 가지고 경제 상황 자체가 이제 후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시각이 나오면서 꾸준하게 어떤 저점 매수세가 유입돼서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온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 23만 명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하고 이제 큰 차이는 없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자체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받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크게 이제 반응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경제도 좋고, 다음에 이제 보여지는 어떤 재료 같은 경우도 악재로 해석되는 재료도 새로운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명분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떤 부분이었냐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날 어떤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을 잘 살펴보면 역시 또 IT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강한데요. 최근에 10거래일 중에서 9거래일을 상승을 하는 어떤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런 강세는 목표 주가 상향했다 이런 어떤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어떤 그 실적주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상당히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시장 자체가 무역 분쟁도 노이즈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 노이즈가 되면서 좀 악재로 계속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시장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시황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좋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의 자금도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최근에 불거지는 악재는 그렇게 크게 심각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IT뿐만 아니라 뭐 제약업종도 강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다만 유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만 지수는 올라가는 가운데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중요한 어떤 지표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달러화부터 먼저 살펴보면 달러 인덱스는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로화의 어떤 약세 요인이 좀 불거진 측면,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하진 않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 자체가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공격적인 어떤 정책은 아니었다 이런 해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달러화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이런 부분들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면서 달러화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면에 보면 이번에 어떤 관세 부과 정책이 결국에는 미국에서 어떤 수입 무역 수지 개선 효과가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온 점도 역시 뭐 달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달러가 강세 보이다 보니까 국채 유가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1% 정도 하락하면서 60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뭐 달러 강세 보였다는 점도 좀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원유 수요 증가가 예상했던 것만큼 좀 빠르진 않은 것 같다, 크진 않은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공급량 증가되는데 수요 증가는 좀 생각했던 것 기대보다는 높지 않다 이런 점이 불거져서 60달러 초반으로 내려왔는데 최근에 60달러 부근에서는 또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또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음 주에 60달러 이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이 부분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지표 보면 변동성 지수가 6.53% 하락하면서 16.60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던 어떤 변수, 그러니까 금리 인상 변수가 불거지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가 치솟기 시작했죠. 장중에 그 치솟기 시작했던 지점 아래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정된 건데 현재는 16.60으로 이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만약에 15 이하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별로 의식을 안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변동성 지수가 추가적으로 내려갈지 여부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 자체는 안정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안 선물은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요. 어제 만기를 우리 시장이 상당히 좀 강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180계약 정도 매수하는 가운데 0.38%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좀 중심 잡아줄 수 있는 오늘 저녁 이슈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지표 나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되는데요. 고용지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 예전에는 이제 실업률과 일자리수 상당히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예상치는 실업률은 4.0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앞에 3자도 보이게 되는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어쨌든 4.0의 실업률과 일자리 19만 명 증가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의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번에는 주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수치보다는 임금 상승률을 주목을 할 텐데 임금 상승률 예상치가 2.9%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치가 2.9% 이상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 3% 이상의 임금 상승률을 기록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또다시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임금 상승률에 대한 어떤 공포감을 지난달에 많이 가졌는데 이것 자체는 결국에는 호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소비 늘면 뭐 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금리 올라가는 건 타당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실은 악재는 아닙니다. 근데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에서 우려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이미 가파른 금리 인상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점진적인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두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연준 인사들도 대부분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언 자체를 점진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그만큼의 어떤 충격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 그리고 임금 상승률 발표 전후에서 증시 변화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뭐 아주 서프라이즈한 수준, 뭐 예를 들어서 뭐 3.2 이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내용 자체 가지고 지난달 같은 어떤 새삼스러운 어떤 악재로 부각되면서 하락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상승하는 주도주들의 흐름인데 최근에 어떤 정치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가 시장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 정치적인 변수로 본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있었고, 다음에 정책적인 변수는 두 가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은 무역 전쟁 관련된 내용들, 또 중앙은행에서 취하는 정책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잘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주들 계속해서 랠리 나오고 있고, 이 가운데 메인이 되는 것은 IT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들리지만 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매집된 종목들, 주도주들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흔들림이 없다면 시장은 결국에는 주도주 따라서 지수가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대장주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IT주에 이어서 확산될 수 있는 종목들, IT주 강세 보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좋다라는 거고, 경기가 좋아질 때 또 확산될 수 있는 것은 소비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소비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의류업체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IT주들이 계속 강세를 보일 때 그 이후 후속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확산이 되는지 여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주도주, 실적주와 그다음에 확산 여부,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잘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